조그만한 소음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어쩔 때는 비행기가, 또 어쩔 때는 저쪽 큰 신장로 쪽에서 차 소리 들리고, 뭐 꿩 소리, 개 소리까지 들리는 시골이에요. 그건 뭐 고려하시고, 까마귀 소리가 정겨우면 정겹다, 또는 듣기 싫으면 듣기 싫다, 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건데, 그것도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선입관.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, 인도를 제가 여행해 보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두 가지였는데, 역시 사람의 오감은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가 보죠. 그러니까 색, 성, 미, 촉, 향, 보여지고 들리고 맛보고, 감각적으로 촉각이 있고, 또 향기. 그래서 인도 뉴델리를 갔는데, 세상에 뉴델리 한복판에서 이 까마귀 소리가 바로 귓전에 들리고, 그리고 비가 잠깐 내렸나 봐요. 비 온 후에서 그런지 이 두엄 냄새, 소 두엄 냄새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, 한 나라의 도시 수도에서 두엄짜리 냄새하고 또 까마귀 소리가 이렇게 반긴다는 게, 어떻게 보면 굉장히 터프하고, 또 한편에서는 어렸을 때의 향수를 자극하는, 도시 안에서 시골을 느끼는 그런 생각,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갔으니까, 11월 중순에 갔으니까 상당히 옷을 두껍게 입었는데, 눈 뜨고 아침에 보면 그 창문 밖으로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다니는 거죠. 내가 확실히 다른 나라에 왔구나,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오늘도 마찬가지예요.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푸릇푸릇, 이 색깔을 어떻게 말해야 돼요? 푸르게라고 할게요. 푸르게 올라오던 풀들이 하얗게, 설이 맞아서 하얗게 되어 있더라고요. 내일 모레가 이제 우리는 4월인데, 꽃 피는 4월, 서리가 내려앉은 모습을 보니까 그 도시와 시골, 특히 강을 끼고 있는 곳은 아시다시피 그 안개와 그 다음에 이슬이 좀 더 많아요. 그래서 연결돼서 내려앉으면 기온이 낮을 때는 서리가 되겠죠. 어떤 도시에 비해서는 여기가 좀 더 춥다? 눕다? 뭐 표현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. 저 녀석이 되게 시끄럽게 하네. 혹시 까마귀 알을 보신 적 있나요? 까마귀는 도대체 어디에 알을 낳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. 까마귀 알을 본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건 저 역시도 본 적이 없어서요. 동물 다큐 같은 데 보면 뭐 한 번인가 본 것 같은데, 까마귀가 까맣잖아요. 그러면 알도 까맣겠죠? 가 아니고, 알은 파란색에 가까운 파르스름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야생에서 까마귀 알을 만나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. 이제 그 전문가들, 동물학자들이나 이렇게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오랜 시간에 이제 찾아다녔을 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엊그저께 놀새 김길수님이 와서 이제 남은 감자 씨앗도 좀 가져가고 거름도 실어 보냈습니다. 근처에다 좀 심으라고. 근데 알을 줬는데, 까마귀 알 얘기하니까 이것도 얘기해보는 거지. 이 숟가락 위에 있는 알이 어떤 알 같아요? 새알은 새알인데, 처음에는 어떤 새알을 훔쳐왔나 했더니 이게 닭장에서 꺼낸 닭알이랍니다.
그러니까 달걀이죠. 계란. 이렇게 작은 계란이 어디 있어. 아무리 초란이라고 해도 원래 그 병아리가 커서 젖 알을 낳으면 이렇게 작은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작지는 않죠. 그래서 이건 분명히 뭔가 다르다 했더니 제가 어릴 때 듣기에는 진짜예요. 장닭이 알을 낳는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. 이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? 근데 닭은 좀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? 그래서 신기해서 하나 얻었습니다. 2, 3일 꼴에 하나씩 낳는데요. 근데 이제 장닭이 알을 낳는 실질적인 장면을 못 봤으니까 그렇다 해도 분명히 장닭이 거기에 2마리 있다고 하니까 모르죠. 옛말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. 다 이런 건 흘러가는 얘기지만 주워 담으면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. 막 꼭꼭꼭 우는 게 아니라 꼭 끼어 하고 우는 이상한 장면을 얘기하겠죠. 장닭 흉내내는 그런 것과 또 장닭이 알을 낳으면 집안이 대박 난다. 뭐 그런 얘기가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어요. 희한한 얘기들 있죠. 날이 이제 따뜻해지니까 아침에는 지금 꽁꽁 싸매고 있었어요. 서리 녹기까지. 오늘의 할 일은 어제 할 것은 좀 대략 그 비닐 멀칭한 마무리들 다 졌고요. 이제 기본을 다 갖췄으니까 작물 선정, 면적에 맞게 뭔가를 심어야 되겠다 그런 정도. 오늘 해볼 일은 그거예요. 저쪽 버드나무 연못가 버드나무 옆쪽으로 그냥 방치하면 환삼덩쿨 막 그 피부에 이렇게 싹 스치면 막 그냥 아린 그 있잖아요. 그 덩쿨. 그 환삼덩쿨만 가득한 곳인데 호박 구덩이를 파서 거름을 넣어놓고 조금 또 가스가 빠지면 이제 호박을 이식을 해야 되겠습니다. 원래 지금쯤 그렇게 하고 예전에 보면 대나무 살대로 이렇게 십자 형태로 둥글게 해가지고 비닐을 씌워서 이 설이 맞지 않게 모종을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. 모종이 아니라 씨앗을 심었겠죠.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종을 다 파니까 그냥 적당한 시간에 가서 그런 그 멀칭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옮겨 심으면 될 것 같습니다. 비가 한 번 또는 2번 정도 내리고 난 뒤에 이렇게 하면 돼요. 원래는 되게 힘들어요. 그런 일. 삽질하고 갱이질하고 곡갱이질까지 해야 되는 일이라 조그만하게 파는 게 아니라 구덩이를 깊이 파야 호박은 뿌리를 막 내리면서 아주 실하게 성장을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박잎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따서 갖다 주면 좋아라 하죠. 따로 오지도 않고 또 심을 때 같이 이렇게 고생해 보지도 않고.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심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먹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에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좀 알아달라는 거죠. 알아주라. 그 고생하는 노고와 고생하는 시간 정도를 보아달라는 거예요. 그냥 알아서 그냥 하고 뭐 주니까 먹는다 하면 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거라면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생산됐는지도 알아줬으면 한다. 농부의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 보네요. 자, 얘기 너무 길면 지루하고 저조차도 지루하니까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. 옷을 다 입었으니까 이제 갑니다. 밤새 내린 서리 때문에 아이고